네, 매수 신청 대리 협업 강의 오늘 실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일 입찰표 이제 대리인의 입장에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독 입찰의 대리인으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 봉투에 이제 작성을 하고 또 서류 제출하는 과정, 그리고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차, 자 그런 경우에 또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 부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이제 본인이 직접 개인으로 입찰을 할 때는 틀려도 내가 틀리니까 사실 부담이 좀 덜 되는데, 실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보고 또 보고 혹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죠? 다른 사람 거를 이제 낙찰 받아주는 입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실수한 게 없는지 조마조마합니다. 처음에 다 그래요. 내가 경매를 해본 경험이 있더라도 남의 걸 해주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해놓고 저한테 컨펌을 이렇게 좀 확인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가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또 혹시 모르는 실수가 있을까봐 이제 우려스러워서 그런 건데, 자 오늘 단독 입찰 그리고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자로 입찰을 하는 기일 입찰표를 쓰고 입찰 봉투에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이제 단독 입찰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법원에 가면 기일 입찰표하고 이렇게 입찰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법원의 직원이. 또 어떤 경우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자 나눠주는 경우는 물어봐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류를 이렇게 달리해서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눠주는 사람이 없으면 단독인 경우에는 이 입찰 봉투하고 입찰 대봉투, 겉봉투죠. 그리고 쏙봉투 하얀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렇게 기일 입찰표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두 사람 이상의 공동 입찰인 경우는 법원에 이제 직접 가서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대부분 미리 이제 기일 입찰표를 작성을 해서 가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써야 되는 경우가 꼭 생깁니다. 아니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당일 의뢰자분의 마음이 변심이 돼서 입찰 가격을 다시 쓰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기일 입찰표를 법원에서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면 단독이면 단독, 공동이면 공동,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류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찝어가야 된다면 이렇게 기일 입찰표 봉투, 대봉투, 소봉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단독인 경우는 요 기일 입찰표, 그리고 보통은 뒷장에 이 기일 입찰표 뒷장에 이렇게 위임장이 같이 프린팅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뒤로 앞에는 기일 입찰표 쓰고 요 뒤에는 위임장을 쓰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일 입찰표의 대봉투 안에 작성을 해서 넣으시면 되고, 안에 입찰 보증금 봉투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집어 가시면 되는데, 공동인 경우는 이 서류를 밖에 안 꺼내놓는 그런 법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행관 사무실에 가든지 주변에 보면 입찰함 옆에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공동 입찰 경우 서류 어디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쓰셔야 됩니다. 단독하고 공동하고 달라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미리 이제 써 가시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쓰는 부분도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독일 때 공동일 때 다르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우선 단독일 때 입찰 봉투, 이게 이제 대봉투하고 보증금 봉투하고 기일 입찰표 위임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입찰 봉투, 대봉투에는 자 여기 입찰자란에, 여기 앞면인데 입찰자란에 위임인, 그러니까 실제 입찰하는 위임인, 의뢰인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의뢰인 이름. 자, 그리고 요 대리인란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우리 소장님들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리인란에 도장 찍고, 입찰자 같은 경우는 이 의뢰인 분이기 때문에 여기 찍어도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입찰자분하고 같이 가서 입찰자분이 도장을 가져왔다면 여기 찍으면 되는데, 만약에 나 혼자 왔다 그러면 여기 굳이 찍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입찰자 이름만 쓰시면 돼요. 이름만. 아시겠죠? 자, 대봉투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뒷장입니다. D를 열어보게 되면 여기에 사건 번호 기입하는 난이 있죠, 그죠? 202 타경 1234, 그 다음에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는 물건 번호 1234, 그렇게 이제 물건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법원을 많이 가보는데 요 뒤에 빼먹고 그냥 제출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무효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입찰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개찰을 할 때 이렇게 뜯거든요. 요 티켓을 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이제 입찰함에 넣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다 되면 전부 다 꺼내서 요거를 호티켓을 이제 드러내가지고 요 D를 보면서 이 사건 번호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원의 집행관이나 이제 직원들이 분류할 때 편하려고 이렇게 딱 열자마자 사건 번호가 보이게끔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사건 번호 위쪽에 이제 접는欄에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건 번호하고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는 물건 번호까지 기입하셔가지고 법원 직원들이 이제 분류하기 좋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처음에 잘 까먹어요. 처음에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앞봉투, 뒷봉투에도 적을 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기일 입찰표인데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법원에서 이제 받아온 기일 입찰표인데, 이따가 저희가 매수 신청들이 협업 카페에 저희가 올려놓은 기본 폼 있죠. 양식 그거 가지고 저희가 수정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창원지방법원 해당 지원에 있는 게 다 이제 표기가 돼 있죠. 해당 그 지원에서 이제 이 입찰표를 받았기 때문에 기일 입찰표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법원마다. 어떤 곳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그냥 프린팅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오다 보니까 좀 달라요. 크기나 사이즈나 모양, 색깔이 살짝 다릅니다. 뭐 어떤 걸 써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배차를 시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가 통영 지원이 아닌 뭐 진주 지원, 순천 지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D를 위를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좀 고쳐 주셔야 되고, 뭐 어쨌든 그거는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 법원에서 이제 직접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 작성하는 방법, 해당 이제 법원의 입찰 날짜 당일날 갔으면 해당 당일을 이제 기입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미리 쓰는 경우는 입찰 기일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202, 2023, 1, 2, 3, 4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물건 번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사건 번호 옆에 괄호해가지고 1, 2, 3, 4 그게 물건 번호인데, 물건 번호가 1번밖에 없거나 혹은 물건 번호 자체가 없는 거는 여기에 공란으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해당 입찰 기일 날에 진행되는 물건이 물건 번호 1도 있고 2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물건 번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항상 1을 써요. 1. 그냥 1을 씁니다. 그래도 뭐 문제 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특별히 사건 번호가 없는 경우는 그냥 1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비워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물건 번호가 2번이거나 3번인 경우에는 2, 3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죠. 그죠? 요것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여기 의뢰인분, 실제 의뢰하신 분한테 직접 이렇게 써서 이제 보내달라 하셔도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글 파일로 메일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 본인이 프린트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지 미리 다 안내를 드리고 그분한테 이제 써오라고 얘기는 하죠. 하지만 뭐 나는 못 쓰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본인, 의뢰인분의 본인 란에 여기 인란에 여기에다가 인감도장만 찍어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인감도장만 찍어 오라 해서 등기로 보내왔다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수기로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의뢰인분의 이제 정보를 다 한다면 미리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여기 도장만 찍어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등기로 보내도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다면 내가 그냥 타이핑 다 쳐가지고 등기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받아보고 나서 여기 인감날인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등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메일로 프린팅 할 수 있으면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인감날인해서 보내주세요. 인감증명서 하나 첨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여기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주민번호, 주소. 그걸 그대로 저희가 나중에 받고 나서 쓰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 란에 본인 인감도장으로 이렇게 날인을 해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는 뭐 인감도장 해도 되고 안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기일 입찰표는. 왜냐하면 뒤에 위임장에 우리가 위임받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 란에 인감이 안 찍혔다고 해서 무효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기일 입찰표하고 위임장하고 다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위임장하고. 그래서 위임장 본인 란에 인감 날인하고 하는 김에 기일 입찰표도 이제 보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기일 입찰표 본인 란에 인감 같이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본인 란에 이름하고 날인, 인감 날인 해주시고, 이거는 뭐 선택입니다. 선택.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의뢰인분의 연락처, 주민번호, 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닌 경우는 비워두시면 되고요. 개인인 경우는. 자, 주소를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법인인 같은 경우는 이 이름란에다가 회사 이름,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 누구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자산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명륜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회사 이름만 적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법인 거 입찰 안 해보신 분들은 그 회사 이름을 적고 반드시 대표자가 이제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 사내이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도 있고, 그럼 대표이사 2명 다 적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이름명하고
대표자 이름까지 같이 넣어서 해당 법인의 인감까지 이렇게 날인해서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번호는 뭐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적든지 회사의 유선번호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적으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런 건 제출할 필요 없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여기 기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여기 법인 등록번호에 뭐 기입할 이유가 없죠. 그냥 비워두면 되는데, 법인을 대리해서 입찰한다고 할 때는 법인 등록번호까지 법인 인감 받아가지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는 개인인 경우는 개인의 인감 증명서에 신주소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본점 주소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본점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요 주소 살짝 틀리고 이런 거 봐주더라고요. 틀리면 안 되는 게 본인 성명하고요. 본인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번호 맞아야 되고, 법인 등록번호 요거 맞아야 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조금 틀리거나 뭐 좀 이런 거는 좀 봐주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란은 여러분들의 이름 적으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장은 뭐 인감 도장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막 도장도 되고 다 돼요. 주민번호는 여러분들이 주민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성명에 부동산 이름 적어야 되나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냥 개인 이름 적으시면 돼요. 개인 주민등록번호 적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주민번호 적으시면 되고, 여기에 지인 써도 되고, 저는 대리입찰 의뢰 뭐 이렇게 저희는 적습니다. 어떤 걸 써도 뭐 큰 상관없고요. 주소는 이제 여러분들의 신주소 적으시면 됩니다. 사실 대리인란은 크게 막 그렇게 신경 써서 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대리인란에 이제 기재할 수 있는 건 다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보증금액이죠. 보증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최저가의 10%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현 최저가의 10%보다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쓰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1286만 4440원이다 이러면 그대로 써가지고 수표 한 장으로 이제 제출해도 되지만, 그 금액보다 많게 예를 들어서 1300 그래가지고 여기 1300을 적고 그리고 1300짜리 수표를 하나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저 금액, 그러니까 최저가의 10%인 그 보증금액보다 금액이 같거나 많기만 많으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 보증금액란에 쓰는 금액하고 봉투에 넣는 금액하고 금액은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입찰 가격은 요 억, 천만, 백만 요거 잘 보면서 여러분들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두 번 쓰거나 덧대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쫙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타이핑을 해가도 괜찮죠. 금액이 미리 확정이 돼 있다면. 그렇게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현금 자기압 수표 여기에다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 반환 받았습니다. 입찰자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법정에 가서 배찰할 경우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름 적으시고 여기 여러분들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도장. 뭐 똑같은 거 찍으면 되겠죠. 막도장, 뭐 인감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이 위임장인데요. 위임장 같은 경우는 대리인의 여러분들의 이름, 뭐 직업은 뭐 부동산 중개업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전화번호, 여러분들의 주민번호,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주소 적으시면 되고, 여기 해당 사건 번호 넣으셔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시고, 만약에 물건 번호가 있으면 물건 번호 1 여기 옆에 따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독, 의뢰인이 한 명인 경우, 이제 단독인 경우는 본인 일란에다가 의뢰인의 이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에는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인감 날인입니다. 인감. 막도장 하면 안 되고요. 다른 거 안 됩니다. 인감 날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임장을 먼저 드리고, 위임장 한 장만 출력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일 입찰표에는 의뢰인의 도장이 꼭 안 찍혀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위임장 한 장 보내서 여기 인감 날인 해주세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한부 첨부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등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적으면 되니까, 그죠? 반드시 여기는 인감 날인 하셔야 됩니다. 인감 도장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에 사무실에 와서 인감 날인할 때는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하고 도장 똑같은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등기로 보내준다, 메일로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고 출력해갖고 본인이 인감 날인해서 찍어 보내준다 할 때는 반드시 인감 증명서를 하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인감 날인한 이 도장하고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컨펌을 받고 등기로 보내달라 하셔야 됩니다. 거리가 먼 경우는 임박해서 보내는데 뜻 받고 보니까 이게 인감 도장이 아니고 그냥 다른 도장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골치 아픕니다. 장거리 같은 경우 내가 직접 가야 될 수도 있고 등기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장 내일 입찰인데 오늘 서류를 받았더니만 인감 도장이 아닌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인감도장을 요즘은 좀 잘 지참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도 인감도장이 뭔지 헷갈려. 그래놓고 인감날인 해놔놓고 인감증명서 이제 떼가지고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료를 미리 이제 등기로 보내줘서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 하거나 메일로 이렇게 자료를 줘서 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한부 첨부해가지고 등기로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는 요 인감날인 미리 사진 하나 찍어 보내달라 해가지고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 요 두 장을 찍어 보내달라 하세요. 그래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인감날인 하시면 되고 직업은 뭐 마음대로 적어도 됩니다. 자영업, 여자는 뭐 주부 뭐 상관없어요. 자, 주민등록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고 주소 적으시면 되고. 자, 여기 똑같이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 뭐뭐 주식회사 대표자 누구누구누구 혹은 사내이사 누구누구누구 해가지고 이 법인의 인감을 날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은 뭐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 여기에 사업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여기에 법인번호 아닙니다. 사업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날에 이제 법인은 무조건 사업자 번호 사업등록번호가 아니고 사업자 번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시면 되고 주소는 본점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되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입찰보증금 봉투인데요. 사건 번호 2020-1234 물건 번호 있는 경우는 뭐 1234 적어주셔야 되고 없는 경우는 비워두셔도 되고 1을 적으셔도 되고 입찰자는 여러분들 대리인으로 입찰을 하시는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어떤 데는 또 좀 까탈스럽게 굴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자는 이제 본인이어야 된다면서 본인 이름 적고 본인 누구의 대리인 누구 요렇게 적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군데서 그래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 자기네들 마음이니까 어쨌든 입찰자는 여러분들 이름을 적고 여러분들의 도장 찍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뒷란은 요렇게 뭐 뒷란에도 도장 찍는 법원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 여러분들 도장 찍으라고 돼 있으면 돼 있으면 거기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단독은 마무리하시면 되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증, 입찰보증금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죠?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용으로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 한 통 떼가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이제 단독 입찰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공동입니다. 공동. 두 사람이라고 지금 예를 들게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똑같으니까 방법은 두 사람인 경우는 입찰 봉투 여기 겉봉투에 뭘 써야 되느냐 하면 제출자의 입찰자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써요. 하나가 김개똥이고 하나가 홍길동이면 김개똥 외 일명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도장은 굳이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대리인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리인 란에는 여러분들 이름을 하고 여러분들의 도장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쪽에는 동일합니다.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요거는 저희가 단독 기일 입찰표 위임장하고 또 2명일 때, 3명일 때, 공동 입찰자일 때 기일 입찰표 해당 서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희 보이는 부동산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커뮤니티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매수 대리 자료에 들어가서 봅시다. 매수 대리 자료. 자, 여기 매수 대리 자료 있죠. 요거 눌러 보시고 요 게시판 내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기일 입찰표. 기일 입찰표. 자, 요렇게 검색하시면 나오죠. 단독 입찰 대리 기일 입찰표 위임장 출력하시면 되고 공동 3인 이하인 경우는 요거 출력하시면 되고 많은 경우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요거를 뽑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기일 입찰표 3명 이하의 공동 입찰일 때 기일 입찰표를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열람을 한 겁니다. 자, 단독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기일 입찰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부터 여러분들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법원에 맞게끔 울산지방법원 본원 집행관기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기하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좀 수정을 해서 써주시면 된다. 뭘 보고?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경매정보지에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요대로 그냥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어가지고 요거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그대로 수정하셔가지고 여기를 그대로 고쳐 적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고쳐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 기일은 여러분들의 기일에 맞게끔 적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사건 번호도 정확하게 이렇게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건 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 주민번호 이것도 적는 거는 다 똑같거든요. 아까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장란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써야 될 게 있는데 잘 까먹습니다. 위임장, 요게 위임장이잖아요. 위임장의 맨 끝 요것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까 똑같이 뭐 서울 북부 지원이면 뭐 이렇게 수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여기하고 똑같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정보를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감 날인할까 하고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공동입찰자 3명 이하일 때에 이 서류를 저희가 한글 파일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뭐 사건 번호 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란이 좀 달라집니다. 본인란에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지 목록과 같음 요렇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다 비워두세요. 다 비워두세요. 본인란은 다 비워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별지 목록과 같음 요렇게만 적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본인란에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대리인란은 여러분들 정보 그대로 다 적어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동일합니다. 아까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자, 공동입찰 신고서라는 게 들어가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지원 해당 법원을 수정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 번호 적어주시고 물건 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자, 공동입찰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내용도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자, 신고하는 날 입찰기일 당일 날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총 2명이다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쓰고 외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3명이다 한 사람 쓰시고 나머지 외 2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 게 요 공동입찰자 목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공동입찰자 목록에 비로소 입찰자들의 모든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 성명란에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란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인감 도장 찍으시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위임장에도 다 인감 도장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인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자, 성명 쓰시고 여기 맨 위가 주소죠. 여기 주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자, 공동입찰자가 2사람이다 하면 이 2번 번호 2번에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분을 2분의 1씩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3사람이다 하면 번호 3에서 3사람을 쓰겠지만 지분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3분의 1.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3분의 1. 또 어떤 경우는 뭐 너네 둘은 4분의 1씩에 내가 4분의 2 할게. 뭐 쟤네들끼리 협의를 하겠죠, 그죠? 그 협의된 지분만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이렇게 뭐 2분의 1이면 2분의 1, 3사람이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요 지분을 그렇게 서로 협의된 대로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로소 위임장인데 쓰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 자, 그 다음 달라지는 게 요거죠, 요거. 본인 1란에 아까 공동입찰자 목록 쓰듯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전화번호.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인감날인. 본인 2도 반드시 인감날인. 3명인 경우에는 여기도 반드시 인감날인 해줘야 되겠죠. 직업하고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 공동입찰자인 경우에는 자, 공동입찰 신고서가 들어가줘야 되고 공동입찰자 목록 들어가줘야 되고 거기에 수반된 위임장도 3사람의 인감날인하고 정보가 다 들어가줘야 된다. 아시겠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도장 찍는 거는 안 찍는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단독인 경우에 여기 개인의 도장 안 찍는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하는 김에 다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인감 도장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자,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별지 공동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공동입찰 신고서하고 공동입찰자 목록하고 요 사이에 3사람이다. 만약에 이 3사람이다. 요 3사람이 지금 공동으로 입찰한다면 이 3사람의 도장을 전부 다 요 사이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동입찰 신고서하고 공동입찰자 목록이 하나의 묶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이렇게 각 입찰자들, 공동입찰자들의 도장을 모두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 도장을 그대로 찍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아까 인감 도장을 찍든지 어쨌든 그렇게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찍어도 떨어뜨리진 않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거 봤는데 무효 처리하진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다른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 다 전부되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주던데 이게 뭐 경매법정에 이제 사법보좌관이나 집행관 마음이다 보니까 뭐 하라는 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게 간이는 이게 아니다 해서 여기 공동 입찰 신고서를 반으로 접어가지고요. 우리 소장할 때 앞뒤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반 찍히고 앞에 윗장에 접은 거, 요걸 접은 거 이렇게 겹쳐서 짓는 간인. 이게 원래 간인은 맞긴 하거든요.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정확한 용어로는 이게 할인이거든요. 할인. 요렇게 공동 입찰자가 이 두 개가 같은 서류임을 증빙만 하면 되니까 사실 간인을 하든 지금처럼 할인을 하든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은 경우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용 자체가 공동 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일이 돼 있어 놓으니까 다들 요렇게 찍습니다. 이해되시죠? 어찌 보면 이게 간인은 아니고 명칭으로 치자면 할인인데 다 요렇게 찍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다 제출하고 했습니다. 크게 문제 삼은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독일 때, 그리고 여러 사람일 때, 그리고 의뢰인이 개인일 때, 의뢰인이 법인일 때 작성,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안전한 기일 입찰표 작성 및 제출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다른 얘기로 실무 내용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